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욕심을 부렸던 탓이야. 황 회장은 마지막 말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 구혜준의 죽음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면서 황 회장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결혼하자 맹꽁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교도소 문이 덜컥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김치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구혜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더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결심이 그의 가슴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어깨 위로 길게 어둠이 드리워졌지만 그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교도소를 나서자마자 연락한 사람은 오드리였습니다. 그녀는 당혹스러워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들어선 오드리는 김치성을 보자마자 싸늘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짧게 내뱉은 말 속에 분노와 혼란이 얽혀 있었습니다. 김치성은 미안함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드리씨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구혜준 씨의 죽음 직접 봤습니다. 오드리는 순간 숨을 멈춘 듯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혜준 씨가 억울하게 죽었다면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데? 그때 문이 열리며 구단수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굳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오드리는 그를 보자 힘겹게 미소를 지었지만 구단수의 표정에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증거를 찾았다는 겁니까? 김치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혜준 씨가 숨지던 날 주변에 남은 흔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저에게도 남겨진 자료가 있습니다. 오드리는 눈을 감았다가 힘겹게 떴습니다. 혜준 씨 마지막 순간을 누가 봤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듣고 싶네요. 구단수는 두 손을 꽉 움켜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김치성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구혜준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 그가 두려워했던 것, 그리고 남긴 흔적들. 구혜준 씨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나셨고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애절했습니다. 오드리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구단수의 눈에는 참담함과 희미한 희망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묵직한 침묵이 공간을 메웠습니다. 죄책감과 복수심, 그리고 진실을 향한 집착이 서로를 얽어매고 있었습니다. 오드리는 애써 고개를 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도는 저택 응접실 안에서 황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김치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이라 불리는 이 넓은 공간은 고급스러운 가구로 가득 차 있었지만 묘하게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황 회장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조용히 손짓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봐. 네가 뭘 들고 돌아다니는지 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김치성은 마주 앉으며 신락같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리마저 불편하게 느껴졌고 황 회장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황 회장은 그럴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표정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치성 쪽으로 밀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 네가 교도소 생활하며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들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있다. 김치성은 봉투 안쪽으로 얼핏 보이는 두툼한 지폐를 보고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돈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 숨겨선 안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황 회장은 싸늘한 한숨을 내쉬며 되물었습니다. 진실? 네가 혜준이 죽던 날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끄집어낼 필요가 있을까? 이미 지난 일이다. 김치성은 주먹을 꽉 쥐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날의 비극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었고 저는 그것을 덮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맹경태가 급히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또 무슨 일을 벌이시는 겁니까? 김치성을 부르신 이유가? 황 회장은 손사래를 치며 경태에게 얼른 물러서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맹경태는 더욱 불안한 얼굴로 황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또다시 비극이 생기면 어쩌려고 하십니까? 황 회장은 차갑게 되받았습니다. 비극은 이미 일어났어. 중요한 건 앞으로 그 사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지. 김치성은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며 황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진실을 포기 못합니다. 황 회장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툭 밀어냈습니다. 그래. 쉬운 길을 거절한다면 이제부터 네가 겪을 고통은 오롯이 네 몫이 될 거다. 맹경태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조심해라. 회장님이 쉽게 물러날 분이 아니야. 김치성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황 회장을 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황 회장은 몸을 일으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신 있으면 어디 해보렴. 난 내가 한 결정 후회하지 않아. 맹경태는 손등에 땀을 훔치며 김치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눈빛으로 조심하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김치성은 이미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황 회장의 냉혹한 태도 뒤에는 여전히 음습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응접실 안에는 폭발 직전의 긴장감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호텔 라운지 한편에서 서민기와 강진아가 번쩍이는 노트북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침을 흘릴 듯 계약서를 훑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강진아 역시 입가에 웃음을 띄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은 들뜬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둘 다 인생 역전이야. 강진아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민기는 낙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나는 기필코 회장 자리까지 꿰찰 거야. 너도 옆에서 버팀목이 돼줘. 두 사람은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해외 투자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대신 제이스그룹 내부 사업권을 상당 부분 넘겨주는 편파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민기와 강진아 모두 당장의 돈과 권력이 우선이었기에 세부적인 위험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강진아가 숨죽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조건 괜찮은 거야?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지? 서민기는 콧방귀를 뀌며 화면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깟 문제. 어차피 우리 둘이 힘 합치면 해결할 수 있어. 처음부터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성공 못해. 강진아는 잠시 눈을 깜빡였다가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지. 난 너만 믿을게. 이러다 진짜 재벌 2세들 다 제치고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서민기는 잔뜩 부풀어 오른 자존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구단수나 맹공이 따위는 발밑에 두고 난 아주 높은 곳까지 갈 거야. 두 사람은 차가운 욕망으로 불타오르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때 헤르메스 콜라보 문제로 신뢰도를 추락시킨 전적이 있었지만 서민기와 강진아는 그 과거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해외 투자 계약이 주는 황금빛 유혹이 모든 걸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호텔 라운지 구석에서는 은밀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해외 계약을 따낸다지만 회사 내부에선 난리라더라. 헤르메스 사건 이후로 둘 다 신용을 잃었는데 안 좋게 흘러가는 거 아니야? 그러나 서민기는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강진아 역시 조소를 흘리며 귀를 닫았습니다. 서덕수가 서민기를 다그치듯 불러세웠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굳은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너 요즘 하는 짓이 뭐야?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면서. 그러나 서민기는 딱히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정주리가 바로 옆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서민기의 편을 들며 몸을 돌렸습니다. 우리 민기가 누구보다 뛰어난 거 몰라. 당신 걱정할 필요 없어. 서덕수는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방만한 계획 같아서 그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봤나? 해외 투자자들도 하나같이 의심스러워. 서민기는 비웃음을 지으며 팔짱을 끼었습니다. 정 못 믿겠다면 아버지께서 직접 알아보세요. 난 이미 해외 계약 따낼 자신이 충분하니까요. 정주리는 서민기를 응시하다가 서덕수에게 손짓하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들 하는 일에 괜히 찬물 끼얹지 마요. 최고 자리에 오르려면 모험도 감수해야 해.
서덕수는 답답한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사업은 원칙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해. 요즘 민기하는 꼴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 서민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위험은 곧 기회예요. 난 모범생처럼 굴다가 내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정주리는 서민기의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이며 다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렇지, 민기. 너는 최고가 돼야 해. 그게 너와 엄마가 바라던 꿈이잖아. 서덕수는 둘 사이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억누른 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게 가족이긴 한 건가? 다들 제멋대로군. 서민기는 짐짓 비웃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주리는 서덕수를 향해 혀를 차고 서민기의 뒤를 따랐습니다. 어둑해진 제이스패션 사무실 6층 회의실에서 구단수와 맹공이, 김치성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녹음기와 여러 장의 파일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치성이 굳은 얼굴로 녹음기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이내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구혜준의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드리 결혼 막으려고 회장님이. 음질은 흐렸지만 구혜준과 오드리의 결혼을 황 회장이 반대했다는 사실만은 뚜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맹공이도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회장님께서 직접. 김치성이 녹음기를 멈추고 펼쳐진 서류 하나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이 문서는 구혜준 씨가 남기신 메모입니다. 당시 황 회장님과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군요. 두 사람 사이 언쟁이 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메모를 남기신 후 바로 구단수가 이 악물고 서류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너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셨던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도망치려고 했던 거겠지. 맹공이가 조심스럽게 구단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 아직 모든 게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니니까. 구단수가 침통한 눈으로 맹공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결국 할머니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잖아. 김치성은 잠시 둘을 바라보다가 테이블 아래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목격자가 교도소에 있을 때 남긴 일지입니다. 여기에도 황 회장님께서 결혼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구혜준 씨는 오드리 씨와 함께 떠나겠다고 하셨고요. 맹공이가 노트를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오드리와의 결혼을 반대했다는 기록이 또렷했습니다. 결혼을 막으려고 무리하게 개입하다가 결국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된 건가요? 김치성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구단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아버지 죽음에 책임이 있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맹공이가 단단히 구단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탓이 아니야. 회장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든 넌 잘못 없어. 김치성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머님께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맹공이도 진지하게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께서 진실을 아실 권리가 있어요. 피하는 게 옳은 방법은 아니니까요. 구단수는 흔들리던 눈빛을 굳게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 내가 어머니께 직접 이 증거들을 가지고 갈 거야. 화려한 호텔 스위트룸. 서민기와 강진아는 해외 투자자들과의 만찬을 마치고 불쾌한 기색으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서민기는 가방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며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투자자들 약속한 돈을 못 주겠다고 미루기만 하잖아. 강진아도 격앙된 얼굴로 와인병을 거칠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들었어. 우리 신뢰가 떨어졌다니 어이가 없어 진짜. 서민기는 턱을 괴고 생각에 빠졌습니다. 헤르메스 콜라보 사건 이후로 조금 불안한 티는 났었어. 그래도 이번 계약만 잘 성사시키면 다 만회할 줄 알았는데. 강진아는 거친 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잘못도 아닌데 억울해 죽겠어. 헛소문이 퍼져서 일이 이 모양이잖아. 그때 방문이 열리며 한성미가 날카로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미는 딸 진아를 힐끗 바라보며 냉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상황 너무 심각한 거 알지? 강진아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투자자들이 태도를 바꾼 거야. 우리도 예상 못했다고.
한성민은 싸늘한 시선으로 서민기를 쳐다봤습니다. 서 팀장, 그쪽은 해결책이라도 있어요? 돈줄이 끊기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서민기는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이라곤 전혀 없었던 자신이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민은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내가 너희 뒷바라지에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려고 그래. 정신들 차려. 강진하는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아직 완전히 망한 거 아니야. 계약이 완전히 취소된 것도 아니고. 성민은 더 단호하게 비꼬았습니다. 이미 너희 둘 평판은 바닥을 쳤어. 회장실에도 너희 신뢰가 떨어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어디서 돈이 들어오겠어? 서민기가 이를 악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내가 다시 투자자들 설득할 겁니다. 한성민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난 이제 너희들한테 돈 한 푼도 못 줘. 너희가 벌인 짓은 용서하기 힘들어. 성미가 문을 닫고 나가자 강진아는 참지 못하고 와인병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병이 깨지며 유리 파편이 튀자 서민기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해결책이냐고. 강진아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대로 망하면 어떡하냐고. 서민기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나도 이렇게 끝낼 순 없어. 하지만 두 사람의 실패 소식은 이미 회사 내부로 퍼졌습니다. 이들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한 비난과 책임론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강진아는 서민기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진짜 다 무너지면 우린 어떻게 돼? 서민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도 절망감이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욕망을 쫓아 같은 곳을 바라봤던 두 사람 사이엔 어느새 원망과 미움의 감정만 남아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그토록 쫓아왔던 꿈은 산산조각난 와인병처럼 부서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제이스그룹의 넓은 응접실. 황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은 여전히 위엄을 보였지만 흔들리는 눈빛만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구단수와 맹공이가 들어섰습니다. 황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왔으면 할 말해. 구단수는 침울한 표정으로 손에 든 파일을 천천히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할머니께 보여드릴 자료가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황 회장은 냉담한 표정으로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왜 들추는 거냐? 맹공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단수 씨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황 회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단수를 바라봤습니다. 단수야, 내가 너희 아버지와 들이를 반대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내 잘못은 그뿐이야. 왜 나를 몰아세우려 드는 거냐? 구단수가 침착하게 파일을 펼쳤습니다. 김치성 씨가 찾아낸 증거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남긴 녹음과 목격자 진술서도 있어요. 할머니가 두 분 결혼을 막으려고 무리수를 두셨다는 정황도 분명합니다. 황 회장은 파일을 집어들고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황 회장은 결국 파일을 덮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뭘 알고 싶은 거냐, 단수야. 구단수는 진지한 눈빛으로 황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면 그 진실은 꼭 알아야 합니다. 할머니가 그 일의 배후에 계셨다면 저도 그냥 넘어갈 순 없습니다. 황 회장은 말없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맹공이가 한 발짝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하셨던 게 맞나요? 그렇다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황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잘못했다. 구단수는 예상치 못한 황 회장의 인정에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황 회장은 힘겹게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난 둘을 갈라놓지 않으면 네 아버지도 제이스그룹도 망가질 거라 믿었다. 그래서 조금 강압적으로 나섰지. 하지만 이렇게 비극으로 끝날 줄은 정말 몰랐다. 구단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아버지를 끝까지 몰아세우신 거군요. 황 회장은 고개를 떨구며 씁쓸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를 처음부터 믿지 못한 게 잘못이었다. 내 손으로 내 아들과 손자의 인생을 망쳐버렸구나.
맹공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단수 씨가 원했던 건 진실입니다. 늦게나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 회장은 힘겹게 일어나 단수를 마주봤습니다. 단수야, 미안하다. 너희 아버지한테도 너무 늦어버렸지만 내가 잘못했어. 구단수는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음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아직은 믿기 힘들지만 아버지의 억울한 만큼은 풀어드려야 해요. 황 회장은 어렵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내가 지은 죄니 책임져야겠지. 묵직한 침묵이 응접실을 채웠습니다. 황 회장은 이제야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인정하며 허탈해졌습니다. 황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드디어 진실을 마주했다는 안도감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티파니 수선집 안. 오드리는 구혜준의 사진을 품에 안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상실감을 누르고 있었지만 표정은 이미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김치성은 안쓰럽게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황 회장님이 두 분 결혼을 막으려고 작성한 각서와 메모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계획적으로 방해하신 것 같습니다. 오드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 때문에 혜준 씨가 떠난 거군요. 김치성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아냈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수선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황 회장이 들어서자 수선집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황 회장은 천천히 오드리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지낸다고 들었다. 단수가 잘 보살피고 있다면서. 오드리는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확인을 하러 오신 거죠? 이미 다 아시는 내용 아닌가요? 황 회장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마침내 굳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네 결혼을 반대했고 무리하게 막으려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 순간 오드리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올 듯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결국 그 무리수 때문에 혜준 씨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황 회장은 눈을 감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땐 내가 미쳤었지. 그들이 네가 혜준이를 망칠 거라고 믿었고 제이스그룹을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드리의 두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황 회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무리수 때문에 혜준 씨가 죽었어요. 그걸 아세요? 황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김치성은 긴장하며 둘 사이를 지켜봤습니다. 오드리는 목소리를 떨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때문에 혜준 씨가 죽었다고요. 그걸 이제야 인정하시는 거예요? 황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내 잘못이야. 정말로 미안하다. 오드리는 흐느끼며 벽에 기대 섰습니다. 김치성은 다가가 손수건을 내밀었지만 오드리는 외면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흐르다가 황 회장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다오. 너무 늦었지만 이대로 둘 순 없다. 오드리는 떨리는 숨을 억지로 고르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혜준 씨 죽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도 그가 왜 그렇게 됐는지 밝히는 것, 그거라도 해야죠. 황 회장은 힘없이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늦어버렸지만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김치성은 조용히 물러나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비로소 진실이 밝혀졌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제 이 비극을 풀 수 있는 열쇠는 황 회장의 손에 달렸습니다. 오드리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고 황 회장은 깊은 죄책감 속에서 고통스러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급히 문이 열리고 서민기와 강진하는 짐을 싸던 손을 멈췄습니다. 회사 측에서 보낸 해고 통보서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이마에 힘없이 손을 댔습니다. 이렇게 쉽게 끝낼 줄 몰랐어. 전부 우리 탓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잖아. 강진아가 분노한 채로 받아쳤습니다. 당연하지. 헤르메스 일부터 해외 투자 실패까지 우리 책임으로 몰기 딱 좋았으니까. 서민기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계약서만 제대로 봤어도 이렇게 안 됐다고. 넌 그걸 왜 그냥 넘겼냐고. 강진아는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네가 안일하게 넘어갔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결국 네 잘못이야.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과 날선 비난이 오갔습니다. 이미 신뢰는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서민기가 다시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계획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냐. 남은 건 빚더미뿐이라니. 강진아가 비웃으며 받아쳤습니다. 꼭대기까지 데려다 주겠다던 사람이 누구였지? 내가 너 믿고 투자한 게 실수였어. 그 순간 민기의 휴대폰이 울렸지만 민기는 화면도 보지 않고 던져버렸습니다. 시끄러워. 다 망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냉랭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욕심만 부린 거였나? 진아는 서민기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후회하는 척이야? 결국 민기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다 망가졌어. 서민기도 지지 않고 차갑게 맞받았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지. 네가 비혼주의라며 튕기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겠어?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신뢰는 완전히 깨졌고 감정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강진아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만 그녀는 휴대폰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강진아는 짐을 거칠게 집어 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결국 우리도 다 끝난 거야. 이제 얼굴 볼 일도 없겠지. 서민기는 씁쓸하게 웃으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래, 이젠 끝이야. 어차피 함께 해봤자 밑바닥뿐인데. 둘은 등을 돌리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토록 열망했던 성공과 화려한 미래는 깨진 유리처럼 흩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씁쓸한 실패뿐이었습니다. 황 회장의 저택거실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웅장한 인테리어는 그대로였지만 공기만큼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초대받아온 오드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황 회장을 마주했습니다. 구단수가 뒤늦게 들어서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오셨어요. 황 회장은 구단수를 잠시 바라보았다가 시선을 오드리에게 돌렸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오드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아직 어색하네요, 회장님. 황 회장은 잠시 입술을 깨물고 침묵했습니다. 구단수는 두 사람 사이의 무거운 공기를 읽고는 조용히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황 회장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너무 무리했어. 너와 혜준이의 결혼을 막으려고 한 건 사실이다. 오드리는 가슴이 터질 듯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억눌렀습니다. 그럼 결국 회장님이 그 무리수로 인해 혜준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네요. 황 회장은 깊이 눈을 감으며 인정했습니다. 그때는 네가 혜준이를 망칠 거라고만 믿었지. 너희 둘을 갈라놓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내 욕심이 너무 컸어. 오드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준 씨는 끝까지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용서를 바랐어요. 그런데 그 기회마저 회장님이 앗아가셨어요. 황 회장은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다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오드리, 미안하다. 너무 늦었겠지만 용서를 빌고 싶구나. 오드리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김치성이 손수건을 내밀었지만 오드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황 회장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단수야, 이제라도 내가 널 제대로 받아들여야겠구나. 네 아버지에게 못했던 걸 이제라도 내게 해야지. 구단수는 복잡한 감정을 숨기며 황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드리가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저랑 단수를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해주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황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렇게 하마. 이제라도 혜준이한테 못한 걸 단수에게 해줘야겠지. 무거웠던 공기 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황 회장의 늦은 후회와 사죄는 비로소 오드리와 구단수에게 전해졌습니다. 파괴된 가족의 아픔 속에서도 이제 다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황 회장의 저택 정원에 마련된 작은 결혼식장. 공간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꽃향기가 가득했고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구단수와 맹공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은 황 회장도 자리 한편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꽃다발을 든 채 옆에 선 맹공이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맹공이, 떨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맹공이가 미소를 지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단수야, 나 너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가족들은 흐뭇하게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황 회장의 눈가에는 진한 후회와 회한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구단수가 황 회장 앞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진짜 행복합니다. 황 회장은 구단수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어렵게 말했습니다. 그래, 단수야. 너무 늦게 인정해서 미안하구나. 너희 둘 꼭 행복해져라. 맹공이도 황 회장에게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둘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황 회장은 흐려지는 눈을 감추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고맙구나. 네가 이렇게 단수를 붙잡아줬으니 앞으로 잘 부탁한다. 가족들이 둘러싼 가운데 간단한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황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너희가 새로운 가족으로 출발하길 바란다. 맹공이가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저희 정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구단수 역시 황 회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를 잘 보살필게요. 고맙습니다. 황 회장은 미소를 머금은 채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오해와 아픔이 작게나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구혜준의 죽음으로 빚어진 깊은 상처가 아직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구단수와 맹공이는 손을 꼭 맞잡고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밝은 미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